안녕하세요. 오늘 리플 XRP에 관련된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이게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는 아니지만 그 어떤 이슈의 심각성을 봐서는 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상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암호화폐에 관련된 규제를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또 밀어붙이고 있냐면 중앙에 있는 코어팀, 암호화폐 발행사가 혹은 관련된 특정 세력 혹은 블록 집단이 20% 이상의 암호화폐를 보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보유하게 되면 추가 공지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시장 교란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하게 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핸디캡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핸디캡을 받고 경쟁을 하느니 20% 이내로 맞추는 게 좋겠죠. 근데 지금 이런 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추진함에 있어서 딱 걸리는 게 뭐예요? 리플이 딱 걸리게 되죠. 리플 XRP가, 리플 랩스가. 왜냐하면 예를 들면은 이더리움이나 그 비트코인과 달리 리플은 어떻습니까? 이미 채굴이 끝났어요. 더 이상 채굴을 안 해요. 얼마를 채굴했죠? 1000억 개를 채굴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유통을 500억 개를 하고 있어요. 일부는 지금 소각되고 있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의 상황은 이건 이제 초기 형태인데 500억 개 정도는 이제, 리플랩스가 가지고 있었죠. 에스크로 형태로. 예. 근데 지금 현실은 이게 500억 개가 아니에요. 지금은. 예. 좀 줄었습니다. 그동안. 예, 소각도 되고 이러면서 좀 줄어서 지금 현재는 어느 상태냐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재 리플랩스가 에스크로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게 344억 개예요. 예, 이러면 어떻습니까? 벌써 34.4%예요. 999억 개의 XRP가 총 공급량이니까. 그럼 20%를 훨씬 훌쩍 넘어서는 거죠. 그럼 뭐냐면 14.4%에 해당되는 거를 어쨌든 다른 데로 보내야 됩니다. 어디론가. 리플랩스의 영향력 하에 있으면 안 돼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에서 핸디캡을 받게 되죠. 추가 공시를 한다거나 이름으로써 기관이나 이런 데서 못 믿는 거예요. 너희들 뭐하러 들어가?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당장 지금 닥친 문제는 아니지만 아마도 나오는 얘기들은 상원에서 이게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통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XRP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커뮤니티 내에서 일부는 그렇습니다. 이미 344억 개는 여기에 100%가 다 리플랩스 게 아니다. 이미 어디한테 가기로 어떠한 조건에서는 어디한테 몇 프로가 가고 또 어디는 몇 프로가 이런 식의 에스크로 조건이 다 내장돼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리플랩스가 이런 식의 어떤 진행 과정, 상원의원에서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묵묵부답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다 에스크로 내부적으로 에스크로의 조건이 어떠한 조건에서는 어디로 이것이 간다. 어느 시점에 간다. 이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리플랩스가 직접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거는 20%, 즉 200억 개가 안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없어요. 중요한 건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대비를 하긴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왜 이럴까요? 왜 상원이 이런 걸 하냐면 지금 리플랩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상업적 기업입니다. 기업.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많은 경우 비영리 재단의 형태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 블록체인이지 않습니까? 탈중앙화. 그죠? truthfulness. 신뢰에 기반하지 않은. 예. 이게 신뢰에 기반하지 않은 일이니까 왜 신뢰에 기반하지 않아? 블록체인에 신뢰에 기반한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뢰라는 건 뭐냐면 개인정보를 다 보고 뜯어보고 난 너를 믿을 만해 이런 식의 신뢰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의 신뢰에 기반하지 않은 그런 블록체인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비영리 재단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비영리 재단인데 그 재단이 20% 이상을 갖는다 독점적으로 이거는 블록체인의 그런 거에 맞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죠. 명분은 왜? 비영리 재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무적인 혜택이나 이런 회계적인 혜택을 받거든요. 그런 거를 받으면서 너희들은 기업처럼 독점적으로 소유해? 그건 안 돼. 너희들이 이런 재단으로서 비영리 재단으로서의 특혜를 받으려면 거기에 합당한 소유 구조를 만들어. 그게 이제 20% 이런 명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군데가 지금 걸리고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리플이 걸립니다. 왜? 리플은 아시는 것처럼 비영리 재단이 아니에요. 기업입니다. 기업. 사실 IPO를 하느냐 마느냐 고민도 한때 했던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기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는데
비영리 재단 기준으로 지금 상원에서 이 규제를 마련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상업적 기업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리플랩스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풀어내야 된다. 어떤 형태로든 풀어내야 되고, 만약에 에스크로의 구체적인 형태가 있다면 우리 커뮤니티에서의 혼란이나 어떤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리플랩스에서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좀 미리 밝혀주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진행 속도에 맞춰서 이런 부분을 어떠한 식으로 준비한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라고 하는 거는 암호화폐 발행 주체, 그것이 기업이건 비영리 재단이건 이 재단의 문제, 특히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리플랩스가 어떻게 대처할지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 하고요. 한편으론 재단에 관련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제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거시경제 상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이 모든 거를 무시하더라도 재단이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이 암호화폐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과장을 하면, 오히려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제대로 버는 사람들은 물론 차트도 보고 거시경제도 보고 하지만 가장 1차적으로 핵심적으로 보는 게 그 암호화폐를 제작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재단의 정책과 재단의 상황들을 보거든요. 재단의 어떤 정책들만 봐도 우리들은 이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그중에서 우리가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락업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락업의 해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재단이 얼마나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특히 만약에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재단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짤막하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 락업 해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이제 락업 해제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초기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도록 물량을 잠가두는데, 이거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락업 해제 이후에는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서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락업 해제 직전의 모습입니다. 락업 해제 후에는 대부분 급락이 오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 가격의 급등이 연출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세력들이 대량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충격적인 건 이걸 위해서 재단이나 프로젝트 측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실제로 리플이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락업 해제 전에 가격을 뻥튀기 시키기 위한 그 시세 조작을 한 적이 있었고, 이게 발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했지만 모든 정황을 볼 때 사실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초기 투자자들 때문이에요. 이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줘야지, 어떤 보상 개념의 수익을 줘야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초기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2차, 3차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초기에 부풀리기, 뻥튀기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락업 해제 전에 락업 일정에 맞춰서 매수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겁니다. 이 락업 해제 후에는 급등 후에 급락 패턴이 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락업 해제 전에 매수를 해야 되고, 락업 해제 후에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래야지 이제 엄청난 수익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제가 특정 경로를 통해서 이 재단 측의 어떤 락업 해제 일정을 입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해당 문서는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제가 좀 모자이크 한 거 좀 양해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는 이제 재단 측의 락업 일정부터 물량, 목표가까지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정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해당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은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면 엄청난 고수익을, 대박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592-6921 010-2592-6921로 부자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 모자이크 없는 아까 보셨던 그 문서 원본이랑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어디서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시그널이 담겨 있는 문서를 직접 핸드폰으로 PDF 형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료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